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4시부터 5시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볼 텐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요, 2만 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요일날 실적 발표인데 지금 많이 빠져서 좀 그러네요. 네.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가가 네네. 많이 내려와서 걱정이시다. 네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만 원에 20%요. 2만 원에 20%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매수가 조금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먼저 번에 2만 1,900원 갈 때 그때 했어요. 얼마 전에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7월 한 중순쯤에 22,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항상 지금 위치한 가격 17,000원 요 부근에서 계속 머물다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그 점을 저희가 한번 전망해보고 전략 잡아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엑세스바이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2만 원에 20% 갖고 계신데요. 자, 요 종목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대요.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야 기업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항상 보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네요. 1분기 작년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보시면 작년도에 200억, 2천억이죠. 그다음에 올해는 8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800억. 요번 1분기 3,800억. 작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러면 이번 2분기 일단 적자만 아니면 그 다음에 작년 분기 130억 이상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왜? 얘는 그냥 기본 패턴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시장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위치는 어떤 자리니? 라고 했을 때 방황하는 자리죠. 방황하는 자리에 지금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60일 이평선 깨지도 않고 하는데 지금의 차트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잠깐만요. 요거 60일 이평선 이 가격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 박스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의 주가 위치를 4등분 해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얘가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에요. 밑에서 50% 올라간 자리 여기서는 충분히 한번 다시 반등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이죠. 딱 2만 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내가 20%인데 딱 한 2만 2천 원 가면은 내 수익이 어떨까요? 요만큼이겠죠. 일단 마이너스 아닌 상태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절반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몇만 원 벌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됐다가 또 올라갈 때 가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똥 치고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만 200원은 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는 일단 비중 절반 확 줄이세요. 줄였더니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일단 22,700원까지 남은 물량 수익 더 내면 되는 거고 진짜 팔았더니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는 자리에서
바로 추매하지 말고 하루 이틀 흐름 보면은 아, 여기서 좀 지지해 주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팔았던 것 단가 낮추면서 물량 다시 채워 놓으면은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난 꼭대기에서 전량 팔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좀 패턴을 바꿔야 돼요. 물론 비중이 2%, 3%야.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10% 이상인 종목일 때는 이거를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서 분명히 저항인데 더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매도해주고 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22,200원 그 자리에서 절반 팔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또 내려올 때는 제가 박스 걷죠. 이 박스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또 내려와요. 한 18,800원 여기서 맞고 툭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또 좀 얘가 힘이 약해. 아주 물을 더 먹일 거야. 그럼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까지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뭐 최악의 상황 거기 갔는데 뭐 굳이 또 담글 필요는 없어. 왜 내가 여기서 더 사가지고 20%를 채웠는데 밑으로 내려온다고 또 사?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22,200원에서 오면 절반 팔고 얘가 조정 들어오게 되면 일단 19,000원 깨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중 채워놓고 다시 목표가를 위로 보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장님, 엑세스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네네. 실적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다,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지점인데, 분명한 건 일단 그 전략을 정확히 좀 챙겨주셨거든요. 2만 200원 정도? 매수가 정도에서는 절반 파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습니까?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살펴드렸으니까요. 자, 여러분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저희 또 잠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블루 실장님께서 헉, 엔지캠 무서운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위에 보니까 이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엔지캠 생명과학 48,000원에 20%. 계속 가져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영수님께서 원준 보내셨죠? 35,9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네요. 자, 많은 종목 진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모 구우님의 4x4도 있고요. 봄님의 시젠까지 해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진단 요청 역시 많이 들어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뭐 오늘 가겠던 앵무리님의 태웅로직스, 그레그레님의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좋았던 종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실 본 종목들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수익을 보고 있으시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저희에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있거든요. 자, 이분 누구냐면요. 그레그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GS건설 좀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GS건설은 3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이 있습니다. 건설주 하나 진단 부탁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GS건설, 뭐 건설주들의 기대감이 사실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컸죠. 대선 전국에서 정책적인 기대감 나오면서 많이 잘 갔다가 이 대선이 마무리되는 이후부터는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짝에는 GS건설의 경우에도 26,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불이 붙는 모습, 요즘은 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GS건설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큼 더 수익을 늘려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GS건설입니다. 3만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이 건설주 중에 GS건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뭐 건설 대형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이 빵빵 치고 가면서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 섹터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거야, 침체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진짜로 경기 둔화 침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골이 깊어졌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그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어찌 보면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면서 갔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은 꿈을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데 이게 자꾸 앞으로 가. 그럼 그 꿈을 보면서 건설주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프라 그 250만 호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건설 섹터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다만 항상 우리 과거에 보면 막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밑에서 한 23% 올라왔어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일단 30%, 40% 가게 되면은 기관들도 일정 부분 분할 매도 들어가요. 우리처럼 한 방에 파는 게 아니라 걔는 조금씩 매도가 들어가는 게 30% 이상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제가 선을 3개를 걷습니다. 이 선을 근 자리는 보면은 내려온 다음에 꺾이는 자리. 여기도 내려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게 꺾이는 자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 선은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 꺾이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저점 만들고 어떻게 올라가 줬어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 나오면 반등 나온다.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1주, 2주 동안을 방황하죠. 왜? 나름대로 저항이거든. 근데 거기서 또 치고 올라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고점 자리가 여기예요. 올라갔다가 꺾이는 자리, 여기. 그래서 이틀 동안 방황하고 얘가 이제 여기를 이제 치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어디니? 쭉 봤더니 꺾이고 내려온 자리 여기에요. 그게 한 37,000원 됩니다. 그럼 얘는 내가 봤을 땐 강하게 다른 건설주가 좀 한 다음 주까지 아니면 한 2주 더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 37,000원은 그냥 열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여기 오게 되면은 반드시 조정 들어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볼 때는 또 뭘 봐야 돼요? 지금 얘는 6개월 캔들인데 6개월 120개 캔들인데 매물대를 봐야 돼요. 윗단에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노란색 매물대하고 밑에 있는 매물대 봤을 때 누가 더 많아요? 지금 밑에 있는 경우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 35%, 40%야. 그러면 얘가 6대 4예요. 최소한 얘가 여기서 이제 뿡치고 가려면 5대5 이상 아니면 여기가 4가 되면서 얘가 6이 됐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밑에서 이제는 매물이 더 많아지니까 위에가 가벼워. 그럼 치고 올라갈 수. 지금은 위에가 더 무거우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려면 위에서 자꾸 뭐가 떨어져.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한번 37,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치고 가는 거 보니까 얘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얘가 올라가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항상 볼 때 이 60일 이평선 잘 봐야 돼요. 60일 이평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건 올라가게 되면 자꾸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지금 건설주 섹터가 크게 힘이 없어. 그럼 얘 여기 저항 자리야. 그냥 저항 내가 봤을 때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 그럼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조정 주고 그래야지 얘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수평 만들고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다시 눌림 나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 37,000원이지만 고기는 맥시멈이니까 한 36,000원 그 자리부터는 분할 매도 들어가서 한 37,000원 되게 되면 털고 조정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GS건설 살펴드렸습니다. 3만 원의 매수를 하셨고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죠. 자세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37,000원 요 가격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아무쪼록 수익의 극대화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레그레님께서 신청해 주신 GS건설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GS건설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언급해드렸던 사우디 네움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뭐 정책적인 기대감, 앞으로 또 다음 주면 발표가 될 테죠.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GS건설 좀 봐주시길 바라고 다른 종목들도 섬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건설주 중에서 하나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종목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반도체로 갖고 계시는군요. 예, 예. 반도체가 네. 가격이 하락해서 반도체가 당분간 안 좋다 하던데 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참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좀처럼 주가가 잘 안 가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16,000원대 매수하셨는데 12,000원까지 내려와 있네요. 예. 예, 자,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언제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전문가님, 뭐 하나마이크론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반도체 언제 가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 반도체와 함께 하나마이크론 앞으로의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안 좋은 뉴스가 누적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매수 기회가 오는 건데 지금 과연 안 좋은 게 극단적인 진짜 끝까지 온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지금 많은 시장 조사하는 업체에서 보면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메모리의 두 개가 바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인데 이 두 개의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이 반도체는 이 3분기는 굉장히 큰 성수기예요. 근데 이 성수기에도 조사 업체에서 디램 가격 한 10% 가격 더 내려갈 거야. 낸드는 8에서 14% 더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분기가 저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 이 반도체의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또 많은 업체들이 막 공급망으로 인해서 미리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물건도 안 나가. 지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 나올 거니? 자, 우리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자고요. 이재용 사면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비리하지요.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될 건 뭘까? 뭔가 이재용이 M&A라든가 뭔가 좀 비전을 보여주는 뉴스가 좀 나와줘야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뭐 오늘 발표했으니까 주말에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도체 장비, 소재 이들 종목군들도 일정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냐? 당연하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안 필요한 데는 없어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막 치고 나오려고 하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이러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그건 기업들의 문제이고 결국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파이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주가가 안 내려가니까 이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데 그럴 기업은 하나마이크론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만 또 이제 우리 이제 설명할게요. 시장은 아마 연말쯤 되면 이 반도체도 바닥은 나올 거라고 봐요. 상반기 안 좋을 거야. 그래. 거기까지 안 좋은 거 알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은 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 2276 그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안 떨어진 건 왜 그렇다 그랬죠? 너무너무 악재가 많아. 미래 악재까지 끌어들여. 그건 뭐예요?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12,050원 저점 만들고 한 달 이상 동안 올라갔다가 쌍바닥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전 저점 깨지 않고 간다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짝꿍댕이 쌍바닥. 그래서 요거는 조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더라도 워낙 이쪽 섹터가 그림이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 자리 14,000원 조금 넘어가는 거기가 얘가 기술적으로는 기본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그냥 크게 보게 되면 여기서 꺾이면서 떨어지면서 개파락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뿡뿡뿡뿡 치고 올라가게 되면 17,100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여기서 좀 방황을 합니다. 한 15,500원이에요. 그럼 내 매수가하고 조금은 아쉬운데 결국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도 도와줘야 돼요. 시장이 깨지면 영락없이 깨지게 되어 있죠. 여튼 삼성전자가 다음 주부터 좀 힘을 내서 60일 이평선 좀 치고 올라가주면 얘네들은 2배, 3배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5% 올라가 얘네들은 10%, 20%가 그게 또 중소형주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치에 있어서 올라갈 거니? 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근거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아요. 이 시장 언제까지 좋을 거니? 라고 했을 때 CPI가 다음 달 13일 날 발표해요. 그럼 우리로는 14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장을 엉클어뜨릴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3주 동안 한번 뭐 삼성전자 5, 6% 올라가면 하나마이크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14,000원은 간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한 15,500원 여기서 저항을 받는데 갈 거니 말 거니 요번 매물도 여기가 좀 쭈루룩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항이 있는데 눈 찌끈 갖고 좀 더 좋아 더 좋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한 17,000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7,000원을 보고 홀딩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님, 하나마이크론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요 17,000원대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중간에 15,500원 요 정도에서는 좀 방황을 할 수가 있다, 횡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때 한번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참고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실적이 나왔나요? 실적 말씀이신가요? 예.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갑자기 물어보면은 알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컨센서스는 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보면 2,248억, 359억, 요거보다 더 나오면은 아마 주가는 더 가겠죠. 일단 전년 대비했을 때는 어때요? 1,500억에서 220억. 실적은 전년 대비 낮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일단 이렇게 컨센서스대로 나오면 전분기 대비 더 좋고 전년 대비해서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실적 측면에서도 이렇게만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두 가지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가이던스하고 컨센서스가 있어요. 가이던스는 기업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기업이 설명하는 걸 가이던스라고 하고 컨센서스는 증권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했더니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거의 맞겠지만 컨센서스는 증권사 입장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실적에 대한 언급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17,100원 정도 보고 홀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근데요, 제가
네. 14,000원에서 저번에 팔려고 하다가 조금 15,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또 내려갔다가 또 14,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때 팔았어야 되는 줬어야 되는가. 또 다음에도 14,400원 정도 오면 반 정도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17,000원 정도까지 보고 접근을 했을 때 15,000원대에서는 그때 움직임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5,500원 거기 가야 되면 한번 저항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얘를 보지 말고 삼성전자하고 다른 반도체를 보자고요. 봤더니 다른 애들이 빌빌대. 그럼 얘도 잘 못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조금 손실이라도 비중 줄였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팔았더니 마이너스 5%에서 절반을 손절 쳤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행히 올라가. 그럼 좀 높여가지고 내 손실 본 것까지 좀 커버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려가네. 그럼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질문해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추매를 할까요? 그래서 팔은 거 손실 났는데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복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달님 아무쪼록 그 15,000원대 만약에 올 때 그때 판단이 어려우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갈까라는 의문들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진단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HMM도 올라와 있고요. 몇 가지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은 채팅창 통해서도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앵무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요 종목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이죠. 태용로직스입니다. 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비중이십니다. 오늘 급등했거든요. 아마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급등으로 기억을 하는데 13%대 올라왔고 정확히 6,0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6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했을 때 그때 꿈틀했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이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태용로직스 지금부터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전문가님, 태용로직스입니다. 6,600원에 8%. 오늘 급등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움직임이 나와요. 뭐 네. KCTC도 그렇고 이 태용로직스도 한동안 무지하게 박박 기다가 오늘 급등 나왔는데 실제 이런 종목들은 결국 선수들이 언제 움직여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선수들이 움직여도 항상 제가 말하는 그 지지라인 이런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아이고, 빨간 선 하나 여기 그어드릴게요. 여기 딱 그면 이 자리가 뭔 자리니? 라고 했을 때 급등했다가 종가 나오고 또 거기서부터 또 급등 나왔던 요 자리예요. 결국 요 자리까지 오늘도 일단 일정 부분 올라갔죠. 여기 엄청나게 매물대가 많으니까 오늘 22% 올라가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몸통이 윗꼬리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있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큰형님들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와 있네요. 어떨 때는 이게 급등해 놓고 얘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뭘 의미하냐?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네.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여튼 얘가 여기서도 빠져나갔다 들어왔다가 횡보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 여기서 뭘 했을까요? 매집해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 BII 인덱스가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조정 주는데 얘가 더 이상 빠지질 않아. 그러면서도 여기서 쇼캔들 나오면서 뭔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거래량도 빌빌빌빌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작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잘 보면 그래서 얘 흐름 보면 여기서 저점 만들고 양봉 때리고 한번 세게 때려버렸죠. 그러면 이른 애는 뭐라 했어? 3거래일 동안 보면 돼요. 3일 동안에 한번 작업 나오는지 그러면은 이 매물대 뚫어버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비중이 8%예요. 근데 얘가 봤더니 바보같이 다시 내려와. 그러면 여기 밑에서 추매 자리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쌌죠. 대신 한번 KCTC 한번 볼게요. 예.
자, 같은 물류주 한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CTC 보면은 얘 봐봐요. 얘는 이날 18% 올라왔어요. 윗골이 확 달았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위아래 흔들면서 고점 만들어요. 그럼 이런 애는 내일 이거 치고 한 번 더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더라도 이건 선수들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에 있어서 고점 높여가 그럼 한 번 더 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미 나왔고 이제는 그 태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얘도 KCTC처럼 오늘 종가 깨지 않으면서 내일 위아래 흔들면서 가고 또 그 다음날 봤더니 모레도 봤더니 또 올라가. 그럼 이 매물대 뚫고 한번 가면서 일단 매수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같이 놓고 보세요.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을 같이 놓고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결국 KCTC가 3거래일 전에 움직여줬는데 얘는 안 갔어. 그럼 이것도 좀 가겠네? 결국 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패밀리는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을 같이 놓고 보는 것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 지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물류주들의 흐름 전체적으로도 살펴드렸고요. 태웅로직스 그중에서도 오늘 아주 급등세를 기록한 종목이죠. 자, 이래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쪼록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앵무리님의 태웅로직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쉬움을 그런데 달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연휴 이제 시작되잖아요.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 특별 사면주를 마련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이번에는 요 종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가지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최태규 전문가께서. 자, 지금부터 한번 광복절 특별 사면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단어만 봤을 때 특별 사면 해가지고 뭐 이재용, 신동빈 이 얘기냐?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영어로 좀 풀어보면 special buying stock, 특별히 매수해야 할 종목, 이렇게 보셔야 돼요. 특별 사면, 뭐 정치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히 매수해도 좋을 종목,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자, 우리 롯데지주 오늘 근래 들어 신고가 나왔어요. 신고가 나왔는데 왜 이 종목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보면 비참해요. 보시면은 12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어요. 언제? 한 4, 5년 동안에. 이게 뭐예요? 어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또 피해본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일본하고 이전 정부는 어떻게 좀 대립각이 있었어요. 대립각이 있다 보니까 일본과 관련된 기업들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좀 배제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이지 정치적인 것은 전혀 일도 없어요. 주식하면서 정치 얘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정부 일본 대립각 이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받았다는 걸 우리가 이 월봉 보면 알 수 있겠죠.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는 그래도 이전 정부보다는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좀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정적인 것은 없겠다. 부정적인 것은 없겠다. 라고 좀 보시면서 얘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바닥 자리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참, 이 4등분 한다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똑똑똑 맞아 떨어지는지, 얘 고점에서 저점 잘 보면요. 요 자리 봐봐요. 엄청나게 이 지지했던 자리죠. 그 지지 자리를 깨버리니까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거기 가면 또 못 가. 그죠? 그럼 얘가 이번 반등에서는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46,000원이라는 목표가 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냐? 얘 고점 만들어 놓고 오늘 좀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애를 살 때는 항상 여기 지금 커서 놓은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꺾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얘가 일단 조정이 나와요. 그럼 나는 나 롯데지주 진짜 꼭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 37,000원 초반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근데 아유 어머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얘가 이렇게 꺾인 자리 여기서 한 번 더 사는 거죠. 예, 결국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는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그때는 또 방향 잡아줄 테니까. 그리고 얘가 지가 더 떨어져 봐야 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 저점에서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도 이 저점에서 고점 한번 보면 몇 % 올라온 거냐면 여기서 한번 물량 한번 터졌죠. 왜? 50% 올라오니까 한번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조금 걱정돼요. 그럼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매물이 무지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지만 내가 여기 샀는데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 자리가 내가 봤을 땐 정확하게 추매 자리다. 왜? 아유 월봉상 보더라도 얘는 더 떨어질 자리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한번 이런 종목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전 KPS입니다. 자, 요즘 원전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조선, 건설, 한전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원전이에요. 왜? 일단 전 정부하고 얘도 또 좀 대립각이 있고 뭔가 부각시키기에 가장 대장이 원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유럽 쪽에서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전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얘는 내가 봤을 때 5년 동안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전 KPS도 매력이 뭐다? 완전 대바닥이다. 13만 5천 원까지 갔던 애예요. 얘가 감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 이렇게 딱 거보니까 얘 같은 경우 얘는 여기서부터 그냥 5년 안에 지금 너무 길지만 하여간에 5만 2천 원은 제가 봤을 땐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5만 2천 원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정 나오겠지만 조정이 또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결국은 5년 동안에 한번 8만 원은 한번 터치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 한전 기술 여러 개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땐 가장 묵직하면서 괜찮은 기업이 한전 KPS로 저는 얘를 대장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한전 기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 좀 숨겨놨던 종목인데 광복절 사면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한전 KPS라는 종목을 제가 좀 제시했고요. 일봉 차트 보면 예쁘게 가고 있죠. 오늘도 좀 고점 나왔는데 여튼 한번 이런 자리에서는 살짝 비중이 많으면 좀 비중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살짝 줄였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당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주. 자, 이 배당주에는 여러분들 은행, 통신 있는데 진짜 배당주는 이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 얘는 뭔데? 라고 해서 얘는 배당을 위해서 태어난 종목이에요. 우리 도로공사하고 이럴 때 거기 돈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으로 주는 종목이에요. 얘는 1분기, 2분기 기본 7% 이상 배당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 맥쿼리 인프라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냥 하는 일이 그래요. 얘는 매출액 영업이익 없어요. 그냥 배당만 주는 건데 왜 안 나오냐 여기에. 잠깐만요. 나와야 되는데. 네. 자, 확인 다음에 요거라고 여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자금 여력이 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월달, 8월달 이렇게 두 번 7% 이상 배당 주는 기업이에요. 주가도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인프라 관련된 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러면 이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광복절 특별 사면주, 특별히 사면 어떨까 싶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롯데지주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월봉상 완전히 대바닥이라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 관련돼서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한전 KPS에 한전 들어가는 종목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KPS를 꼽아 주셨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맥쿼리 인프라까지 꼽아 주셨으니까 이 세 가지 종목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광복절 특별 사면주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연휴 쉬고 다음 주 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덕규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잡고 보십니까? 걱정하지 말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업종 차트 보더라도 월봉 어때요?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 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뭐 언제까지? 9월 13일. 우리로는 9월 14일까지. 결국 CPI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매의 발톱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라고 하는데 결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CPI가 나와도 내가 봤을 땐 뭐 출렁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일단 3주, 4주 걱정하지 말고요. 결국 지금 시장 보면 LG전자도 그렇게 급등 나옵니다. 즉 낙폭과대 종목 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들 종목 쪽에서 우리 종목 잘 보고요. 아까 봤던 뭐 태웅이 같은 경우도 봐봐요. 그냥 바닥에서 박박박박 기다가 พุ่ 뜨죠.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결국 그런 종목 찾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데서 전략이 나오는데 그럼 뭘까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은 더욱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찾는 노력하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있거든요. 전문가님, 공개방송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보통은 6시에 하는데 오늘은 5시에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제 공개방송 듣고 또 이제 여행 떠나시라고. 빨리 떠나시라고. 그래서 자, 이제 5시에 공개방송 하는데 CPI 숫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이 생각할 건가 그러한 부분도 연결시키고요. 시장 어떤 종목으로 지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허심탄회하게 방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방송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5시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상승장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하시면서 투자의 전략, 기회들을 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태규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오늘 진단을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셨죠? 자, 기회가 금요일인 만큼 한 번 더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입니다. 미스터 진단이 있거든요. 자, 오늘 금산 전문가 윤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미리 종목 진단 접수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